이유는 헛소리다. 진실이 사실 그 자체에 이미 명확하다. 하지만 진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워너 어하드 자기 개발을 위한 세미나 훈련 전문가. 이유와 그 복잡함. 여러가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그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할 때 선택적인 태도를 취한다. 당신이 실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그 생각은 십중팔구 틀린 것이다. 누구의 행동이든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자신이 취한 행동의 이유에 관해서도 이따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내 워크숍에 참석했던 어느 일본 교수가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에 취해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의 일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내자 실은 그가 직장에서 많은 이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이유는 역기능적인 행동을 지속할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유.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유를 대지 않으면 생활이 이상해질 수 있다. 불합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접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접근법 두 가지 법으로 정반대로 말하기. 골치 아픈 믿음이나 행동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본심과 정반대의 말을 할 때가 많다. 대단히 과격한 젊은 동료 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명성이 있는 로봇공학 컨퍼런스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와 직접 경쟁을 벌일 요령으로 개최했는데 내가 그에게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기존 컨퍼런스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만큼 결코 하고 싶지 않지만 새로운 컨퍼런스가 필요해요. 투영. 투영은 일반적인 반응이다. 누군가가 어떤 감정이나 성격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바로 그 감정이나 성격적 특성을 소유한 장본인이 그 사람일 때 이를 투영이라고 한다. 대개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암시하기 위해 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들을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와 동일한 성격적인 특성을 보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 교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지도한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불가리아 출신의 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저명한 교수였고 자국에서 상당한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그는 대단히 청명하고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얼마 뒤부터 그는 미국에서 느낀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해 내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는 히말라야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미국의 일부의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들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물었다. 누구나 제일 가격이 싼 주유소에 가려고 하지 않나요? 실행할 가치가 없는 일은 잘해낼 가치도 없다. 작전 이상. 어떤 질문을 하면 배우자를 찾아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어떻게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배우자를 찾아서. 새로운 질문. 어떻게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서 반려동물과에서 클럽에 가입해서 어떻게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정체에서 벗어나는 22가지 방법은 일단 문제를 진술하거나 하면 해결책을 만드는데
공식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각고의 노력 겨울이 이런 내게서 가장 생산적인 기법이다. 때로는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섬광처럼 떠오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섬광 뒤에 성실한 노력과 좌절이 수없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조의와 의도를 대처할 만한 마법의 방법이란 없다.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하기,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근무 공간을 말끔히 정리하고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가까이에 두라. 주변 환경을 훌륭하고 고무적으로 만들어라. 에이브리엄 버기즈는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책이 노벨상 수상하는 이런 긴장 풀기, 잠재의식의 재고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어야 한다. 꿈을 꾸거나 공상에 잠겨있는 동안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해밀턴에 관한 것이다. 아내와 산책을 하던 도중에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문제의 해결책이 불현듯 떠올랐다. 남편이 자신과 보내는 시간에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비록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브레인스토밍, 스탠퍼드 제품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ETC라고 불리는 문제 해결의 과정의 활용 방법을 배운다. 창의력과 애미 커리큘럼의 통합, 창의적인 전략 검토, 각고의 노력 기울이기, 도움되는 환경 조성하기, 긴장 풀기, 브레인스토밍, 꿈, 표현, 시험, 순환, 목록 작성, 메타 목록 작성, 목록을 만들어야 할 것들의 목록은 형태론적인 분석, 속성 목록 맞추기, 아이디어 일치, 휴머, 대화, 강제 변형, 시넥티스, 물리적인 과정 그리기.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지? 도움을 구하라. 지금까지 항상 해오던 행동을 항상 한다면 지금까지 항상 얻어온 성과를 항상 얻게 될 것이다. 앤서니 라빈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 행동이 전부다.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 아리스토텔레스. 그저 실행하라. 이 책의 일부분의 기초를 제공한 어느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선택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마침 나는 휴렛 패커드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공학자들을 만나본 뒤였다. 때는 1960년대 엔젤 투자와 벤처 펀드도 없었으며 스타트업 문화가 자리 잡기도 전이었다. 그들은 꿈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만 할 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실행을 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라. 만약에 진심을 꾸며낼 수 있다면 당신 이미 진실한 사람이다. 미국의 희극 배우. 진심을 꾸밀 수는 없다는 거지. 거짓과 진실은 다르다는 거죠. 함께하는 습관의 힘. 나 헤럴드, 깜빡이를 좀 켜지 그래? 헤럴드, 낯선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 뉴욕시에서 운전하는 친구 헤럴드와 내가 나눈 대화. 자상을 디자인하라. 큰 그림 그리기. 정신 이상은 개인에게는 드문 현상이지만 집단과 정당, 국가, 시대에서는 원칙이다. 니체. 성취를 습관화하라. 인생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디자인 싱킹 훈련법. 비로소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된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기저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 의식과 지칠 줄 모르는 투지가 자리하고 있다. 버나드 로스 교수는 자신이 평생 연구한 귀중한 방법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인생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목적의식과 투지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디자인 띵킹의 핵심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책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디스쿨의 문화와 환경에 관한 엄청난 통찰력과 명민함을 보여준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비범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혁신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자신이 이끄는 팀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은 이런 책들 있죠. 도스카 다카마사 이런 것들, 선배 상사와 술자리, 성과로 이루려는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료의 회의에 기여한다. 내가 만든 자료는 곧 내가 만든 상품이다.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한다. 또 1등의 습관 이런 거 있죠. 그걸 무엇인지 습관을 만들어라. 찰스 더 히거의 뉴욕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2012년 자신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습관에 관한 700여 편의 최신 연구 자료와 300여 명의 인터뷰, 다국적 기업의 비공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쓴 습관의 힘을 발표해서 작가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심각하고 복잡한 주제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 책은 평단과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 오시면 뭐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어졌다. 찰스 더 히거 이런 분이 있네요. 최고의 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목표면서 실행을 잘 못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런 것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다 했네요. 그래서 2년 만에 최악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교로 거듭난 이런 것들, 어쨌든 성공에 1년 농사로서 100년의 축복을 만들 수 있을까? 1년 벌어서 평생 먹고 살자 이런 책도 있네요. 세이피엔 개발자 철이가 지연이 김철이는 99% 노력하고도 1%를 채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 세이피엔 전자 김철이 사장은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해서 열정과 끈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으로 30년을 하루같이 노력해왔다. 7.8기 끝에 세이피엔을 만들어냈고, 세이피엔은 의학기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에게 100억 원대의 연매출이라는 커다란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전국 1300여 개의 초등학교 및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아람 웅진 징크백 장원교육, 천재교육, 튼튼영어, YBM 시사어학원 등 60여 개에 달하는 출판사에서 세이피엔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등 여러 해외 유명 출판사에서도 콘텐츠를 제휴해 세이피엔을 사용하고 있다. 세이피엔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인류상품, 제7대 100대 우수 특허 제품 대상, 우수 상품, 특허 청장상, 브랜드상 이런 것들을 수상을 했군요. 인생 대역전 반절을 끊거라. 대학도 안 나온 놈이 이렇게 그러나 네가 컴퓨터를 알아. 그런데도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나 자신을 기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라. 나를 기획해라. 머릿속이다. 매입처는 내 머릿속이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 만들기. 고액의 원고를 받고 저자가 되었다. 사과를 말고 사과 씨를 선택해라. 씨를. 과거의 꼬리를 잘라라. 전바라면 비워라.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 만들기. 고액의 원고료로 기다리지 말고 쫓아가서 붙잡아라. 그래서 기업형 범죄에 엮여서 수배자가 되고 좀 잡아가세요. 저놈 사기꾼 알았어.
땅바닥에 떨어진 운 끌어올리기. 돈은 포기해도 명예는 포기하지 않는다. 불가능이 일정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현실을 인정해라. 학력에 얽매이지 마라. 철학적으로 사고의 토대를 만들어라. 실력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학력보다 성실성을 증명하라. 자격증은 목적지가 아닌 징검다리다. 팔부능성 그 너머에 도전하라. 여러 우물을 파봐야 내 우물을 찾는다. 밑바닥 5% 인생의 희망. 옥수수 알갱이로 남을 것인가? 팝콘이 될 것인가? 수치화되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평생 먹고 살 자산을 만들어라. 팔지 말고 사게 만들어라. 영업자가 아닌 사업가 마인드를 지니라. 하나 더 생각하기.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라. 변화를 감지하는 촉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투자라. 혼자 놀지 말고 같이 놀아라. 제품의 열정과 운명을 걸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지 마라. 대정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라. 땅 올리는 귀찮음을 극복하라. 몸에 힘을 빼고 진심으로 일을 즐겨라.